예, 안녕하세요. 저 희우법률 세무사무소 본부장 박희배라고 합니다.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노무 관련한 세액공제인데요. 사실 뭐 세액공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세무사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. 근데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이제 좀 어느 시점부터 뭐 아까 요 전 시간도 보니까 변호사님이 뭐 증여 뭐 이런 얘기 해주시고 그죠? 그러니까 지금 뭔가 좀 이렇게 믹싱이 되는 그런 뭐 융합의 세계인가?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무 관련 세액공제가 과연 얼마나 존재하고 또 얼마나 도움이 될까? 우리 그 병원장 협의회에 계시는 우리 아무래도 이제 오너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좀 만들어 봤습니다. 자, 그래서 먼저 좀 보면요. 고용 관련 그 세액공제라고 해도 뭐 무방할 것 같은데요. 일단은 절세의 그 최고 조건이 사실 세액공제입니다. 그죠? 우리 그 원장님들 보면 5월달 되고 6월달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느라고 눈이 아주 빨개지도록 사무실의 모든 병원의 모든 분들이 다 바쁘잖아요.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야 이제 절세가 많이 되실 텐데 그러면 이제 세액공제가 되는 게 좀 항목이 최소한 뭐뭐 있는 거 정도는 좀 한번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. 자, 그러면 세액공제 신청은요, 보면은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가 있고요.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고, 뭐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유형 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. 이게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많죠. 이게 많은데, 이게 다 뭐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그 시행령으로 다 나와 있는 거고요. 아무래도 이제 보면 뭐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, 뭐 에너지 절약시설 세액공제,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, 뭐가 좀 거창해 보이는 듯한데 사실은 그 신산업 위주의 그 세액공제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. 그러면 이제 병원하고 관련 있는 세액공제가 없는 듯하지만 사실 저 오른쪽에 보시면 그 병원이 사실은 그 노동집약적인 산업입니다. 그래서 다른 곳보다도 근로자의 수가 굉장히 많죠. 예를 들면요. 우리 그 중소병원 웬만한 데 가보면 직원이 100분이 넘어요. 자,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조업을 한번 가잖아요. 100명이 있는 제조업을 가시면 어마어마한 땅에다가 어마어마한 그 건물을 지어서 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. 자, 그러면 이제 고용 관련해서 있는 세액공제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? 지금 보면 이제 세액공제 신청서 보시면요. 보시는 것처럼 아주 뭐 거창해요. 뭐 신산업 위주의 뭐 이렇게 쫙 멋있게 다 해놨잖아요. 그리고 뭐 전자산업 어쩌고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뭐 병원하고 좀 관계가 없겠지만 그래도 저 박스 쳐놓은 부분은 이제 고용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 병원이라는 곳이 웬만한 이 고용 하는 거를 넘어서죠.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서요. 이게 이제 그 빨갛게 박스 천 거를 좀 확대한 겁니다. 뭐 대략 한 12개 정도 됩니다. 근데 요거는 좀 정확하게 좀 아셨으면 해요.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한 다음에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. 그 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. 육아휴직 후 많죠. 병원에서 육아휴직 하셨다가 오시는 분들 많고 경력 단절 하셨다가 오시는 분도 많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.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, 청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, 그 다음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, 뭐 통합고용 세액공제, 뭐 고용유지 관련해서 정말 많지 않습니까? 뭐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, 뭐 이렇게 많은데요. 제가 이제 저희도 이제 법률 세무 사무실이에요. 그러면 사실 세무사님들이 일반적으로 일하는 거를 지켜보면 솔직한 얘기로 우리 그 세무사님들께서 열심히 하시지만 대개 보면은 세무사의 기본 업무가 기장 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신고의 의무만 갖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굳이 세무사가 괜히 병원에서 일어나는 이런 세액공제 내용을 섣부르게 들어갔다가 독박 쓰기 싫어서
하기 싫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이게 현실이에요. 자, 그러면 이 세액공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, 세무사들이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받는 보수 비용을 보면 사실 되게 좀 박하게 받고 일을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 뭐 바꿔서 입장 바꿔서 생각해도 그 돈 받고 하고 싶으시겠어요? 뭐 그렇지 않잖아요. 예, 근데 적어도 이제는 병원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뭐 좀 더 주더라도 좀 받을 건 좀 확실하게 좀 받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취지에서 좀 정보를 드리는 거고요. 그래서 보시면 법령도 좀 간단하게라도 좀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법령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.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으로 경력 단절 여성 고용에 대한 내용입니다. 여기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해라 다 나와 있어요. 이거 좀 살펴보면요. 제26조 3하에 그 2항을 한번 보시면 1번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 혼인한 경우, 이것도 이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고요. 2번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임신하거나 뭐 난임 시술을 받은 경우. 3번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인 경우. 4번 퇴직일 당시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. 사실 그 여성분들의 그 직장 진출이 많기 때문에요. 이제 이 경력 단절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면 병원에서는 사실 인력을 계속 창출하고 나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뭐 퇴직하시는 분도 있고 어쨌든 새로 들어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세액공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노무하고도 좀 깊게 관련이 되는 것 같고요. 특히나 이제 뭐 저희가 뭐 고용장려금 사업도 하다 보니까 고용장려금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많더라고요. 자, 그래서 이제는 단순하게 세무, 뭐 노무 이렇게 좀 구분을 둬서 보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융합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좀 살펴봤고요. 아무래도 요새 좀 많이 여성분들의 사회준칙이 많아서 그 병원에서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도 여기서도 보면 근로자의 가족관계를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. 제가 지금 1번, 2번, 3번, 4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여성분의 가족사항을 잘 알아야 볼 수 있는 것들이 1, 2, 3, 4번에 다 들어와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어떤 병원은 보면요, 직원들 그 이력 관리를 할 때 그냥 뭐 주민등록 등본 하나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는 케이스도 많은데 실제로 이제는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여성분들에 관련해서는 정말 정성을 많이 들이셔야 돼요. 정성을 많이 들이지 않으시면 이제는 빠지는 게 많아요.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? 이 뒷장에도 나오니까 제가 그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다 관리하는 방법이 상시 근로자 수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건 뒤에서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제가 시간이 밀려서 조금 일찍 끌려달라는 말씀을 좀 부탁 말씀드려서 좀 빨리빨리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는 또 뭐를 좀 보고 싶냐면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을 좀 보고 싶은데요. 보시면 이제 여기 왼쪽에 그 1항부터 6항까지는 제외입니다. 그러니까 근로자라고 하는데 병원에서 이제 빼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. 뭐 예를 들면 뭐 7천만 원 이상인 근로자, 뭐 임원, 뭐 친족 관계인 근로자, 뭐 이런 분들은 이제 빼야 되는 거죠. 이런 분으로 빼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? 세무사님들께서 이 세액공제를 잘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노무사 자격증을 거의 따야 되는 수준의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는 좀 믹싱해서 병원에서 관리도 좀 철저하게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이런 자료를 공유하는 거는 병원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잖아요. 그러면 어쨌든 좀 뭐가 병원에도 수익이 생겨야 근로자한테도 그런 다 혜택이 갈 테니까 뭐 그런 취지에서 좀 같이 이해를 하는 범위로 좀 정리해 봤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가족관계까지 잘 따져야 되는지를 요 다음 장에서 좀 말씀드릴게요.
여기 보시면요. 이게 이제 통합 고용 세액 공제 이거 하나만 좀 정리했어요. 왜냐하면 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고용 관련해서 굉장히 세액 공제가 많은데 뭐 그거를 뭐 이 짧은 시간에 다 하긴 어렵잖아요, 현실적으로. 자, 그래서 좀 이렇게 정리해봤고요. 보시면 청년 정규직 한 명당 수도권은 1,450만 원, 수도권에는 1,550만 원의 공제입니다, 공제. 자, 그러면 우리 개인 사업자분들이 그 공제받고자 할 때 대개 이제 그 자녀세액 공제라든가 뭐 기부금 세액 공제, 뭐 연금 계좌, 뭐 세액 공제, 뭐 기장세액 공제, 뭐 요 정도 받을 수 있어요. 근데 이거 뭐 해봐야 사실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, 그죠? 뭐 기장세액 공제 해봐야 뭐 100만 원 한도고, 뭐 우리 특히나 인적 공제 받으려고 하면 뭐 본인 배우자 해서 뭐 인당 뭐 한 150만 원, 뭐 요 정도 되고요. 장애인이나 뭐 이제 경로 우대 해봐야 뭐 50만 원에서 200만 원 추가되거든요. 근데 이건 한 사람당 이래요, 돈이. 자, 그러면 아까 경력 단절 여성 거 보여드렸었는데요. 그분들 거를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면 엄청나게 공제를 받습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참고로 이제 그 여기 보면 이제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하고 대기업으로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, 중견기업은 이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는 3년 평균 매출액이 이제 600억이 초과돼야 되니까 뭐 여기는 거의 좀 안 들어올 것 같고요. 뭐 중소기업 여기로 들어오겠죠. 그러면 이제 받으실 수 있는 세액 공제액이 이렇게나 많습니다. 그래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으셨을 때고요. 그 다음에 장애인, 그 다음에 60세 이상, 경력 단절. 그래서 보면 지금 이게 고용정책하고도 좀 물려 있습니다. 청년 정규직은 뭐 여러분들 뭐 병원에서 다 하시겠지만 청년 뭐 공제 장려금 있죠, 그죠? 창출 장려금. 그 다음에 60세 이상은 또 뭐 고령자 창출이라든가 또 뭐 계속 고용 장려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세액공제랑 장려금까지 이렇게 물려서 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챙기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오늘 또 주제로 했고요. 그래서 보시면은 뭐 1,450만 원부터 1,550만 원까지 청년 정규직, 뭐 장애인, 60세 이상, 경력 단절 여성 등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외 상시 근로자 같은 경우도 수도권에 뭐 850만 원, 수도권에 950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. 추가 공제액은 이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하면 근로자당 1,300만 원이에요. 제가 그 법률세무사무실에서 많이 들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육아휴직 가셨다가 복직하시는 분들, 저희들은 그러거든요. 따뜻하게 맞이해라. 이분들은 다 엄청난 병원에 플러스지 손실이 없다.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실제로 병원에서의 그 인력 비중을 보면요,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적습니다. 요새는 그래요, 그렇죠? 가보시면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신경을 조금만 이렇게 써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대신에 이 공제액이 큰 만큼 제한사항도 있습니다. 이 사후 관리에 있는 건데요. 자, 기본 공제를 이렇게 받고 나면요, 상시 근로자 수가 이제 감소하면 안 됩니다. 50명 있다가 40명으로 줄어요. 그러면 뭔가 좀, 그쵸? 안 좋으니까 요거는 추징을 합니다. 그리고 전환인이라든가 복귀일로부터 추가 공제 받은 것도 2년 이내 해당 근로자와 이제 근로관계가 종료가 되면 상당액이 추징됩니다.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공제 받으면 2년 동안 잘 지내셔야 됩니다. 싸우시면 안 되겠죠? 2년 동안은 좀 잘하셔야 되겠고요. 이제 제가 요 빨리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요거는 이제 상시 근로자, 그러면 정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. 이왕이면 좀 서식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만들어서 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. 병원에서도 좀 이렇게 관리를 하면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서식을 만들어 봤고요. 이 근로자를 구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근로자를 구분할 때 지금 전체랑 청년만 써놨는데요. 여기 청년 옆에다가도 이게 청년은 이제 정규직이니까요. 장애인도 좀 넣어놓고 60세 이상도 좀 넣어놓고 경력 단절 여성도 좀 넣어서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하시면은 상당히 상시 근로자 정리하실 때에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우리 그 상시 근로자 얘기를 하면 우리 그 병원장님들이 조금 놓치는 게 뭐 다 근로하면 뭐 다 그 상시 근로자로 잡아주는 거 아니냐.
그런 또 약간의 미스가 있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, 일단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안 되고요. 그 다음에 단시간 근로자 안 되고요. 근데 이제 1개월간의 소정 근로 시간이 이제 60시간이 넘으면 그건 뭐 상시 근로자로 봅니다. 그리고 이제 뭐 법인세법에서 뭐 임원이거나 뭐 어쨌든 그 가족들, 뭐 대표자의 가족들이겠죠. 뭐 직계 좀비소 뭐 이렇게 된 분들은 빠집니다. 그래서 상시 근로자에서 빠지고요. 이 상시 근로자 계산을 할 때도 또 근무한 거랑 또 따져서 가기 때문에 뭐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그 병원 직원분들 한번 싹 모여서 스타디 한번 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. 그리고요,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. 최저임금이 있지 않습니까? 근데 뭐 사실 어려워요. 다 어려워서 최저임금을 딱 그거 맞춰서 뭐 설정하는 케이스도 있는데, 상시 근로자는 지금 우리가 최저임금이 뭐 40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201만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렇게 해주면 상시 근로자가 안 됩니다.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100분의 120 이상이어야 돼요. 그러니까 최저시급 계산할 때 통상시급 계산하고 최저시급은 틀리거든요.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근로자들한테 급여 명세서를 줄 때 우리가 이제 그 상시 근로자 수에 뭐 이런 게 다 연동이 되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급여 줄 때 뭐 수당, 어떤 병원 보면 이제 뭐 5만 수당이 다 붙어 있거든요.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깔끔하게 정리하면 최저시급과 통상시급을 구분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통상시급이 높으면 급여는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런 구분도 좀 하면서 어쨌든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100분의 120이 돼야 상시근로자가 되니까, 딱 맞는 분은 상시근로자 수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요거 좀 참고하셨으면 해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. 이제 뭐 다 마무리하겠습니다. 요거는 실제로 저희가 그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는 프로세스에 들어가는 양식들을 다 정리를 그냥 그대로 해놨어요. 뭐 개인정보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뭐 안에 내용들은 지웠고요.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과세표준 세액의 결정 청구서를 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노력을 왜 하느냐면, 이 세액공제가 많으면요 세율이 뚝뚝 떨어집니다. 그러면 우리 원장님들 6월에 이제 종합소득세 거의 하실 때 여기서 이제 시비가 갈리죠. 예, 그래서 세액공제가 많아지면, 아까 보셨잖아요. 뭐 1,350만 원. 어디서 그런 세액공제를 받아요? 예, 10명이면 1억 3천이에요. 근데 현실은 세무사님들이 겁나서 잘 못합니다. 왜냐하면 이 계산하는 식이 또 있어요. 뭐 0.5명, 0.7명, 1명. 이거 틀리면 박살나거든요. 세무사가 그거 뭐 막 나섰다가 했다가, 그죠? 그래서 이 작업은 병원하고 같이 공유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야 좀 세무사도 부담감을 덜 느끼고 좀 성실하게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드린 것처럼 이제 과세표준 세액의 경정청구서 내고요. 그 다음에 납부계산서 계산해서 내고,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내고, 세액공제서 신청서에 있는 거 이렇게 첨부해서 대상세액해서 넣어주고,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써주고,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, 공제세액 계산서를 써주시면 됩니다. 자, 너무 좀 뭐 정신없이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. 어쨌든 뭐 조금 빨리 마무리한다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좀 빨리 마무리한 거고요.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, 노무 관련 세액공제가 단순하게 세무사의 범위만 있지 않다. 자, 그러면 병원에서 조금만 더 힘을 보태주시면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뭐 당연히 또 아실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, 뭐 이런 기회에 한번 또 살펴보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.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